네, 노숙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길거리나 지하도에 있는 남성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변에는 가장 그늘진 길가에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여성 노숙인도 많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는 여성 노숙인들의 삶을 밀착 취재한 시사기획 창의 한우리 기자가 나왔습니다. 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거리에서 여성 노숙인들 찾아다니면서 20명이나 만났다면서요. 네. 어땠습니까? 이게 밀착 취재라고 앞에 말씀하셨는데 밀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노숙인이라고 하면 서울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서울역부터 이제 카메라 들고 갔는데 이제 박스 안에서 주무시고 이런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더니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왜 내가 사는 곳을 마음대로 찍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희한테는 길거리고 지하도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집이지 않습니까? 사적 공간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무단 촬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카메라 없이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이제 간식도 사서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좀 유대감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촬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노숙인 문제를 다룬 보도는 그동안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 여성 노숙인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거든요. 네. 좀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한파나 폭염 때 쪽방촌 노숙인들을 이제 보도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게 항상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노숙인들은 다 어디에 사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예. 사전 취재를 해보니까 여성들은 쪽방에도 살지 못하는 노숙인 중에서도 가장 약자다라는 말씀들을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숨어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어 살기.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숨어 사는 여성 노숙인들이 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정부가 2021년에 실태 조사를 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노숙인 규모가 10,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20-30% 정도, 그러니까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여성 노숙인이라는 통계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숙인 전담 복지사들은 이보다 10배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10배 나요?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이게 실태 조사 자체가 시설이나 쪽방 또 일정한 거리에 머무는 남성들을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어 다니고 이제 도망 다니는 여성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이 숨어 다니는 이유,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유부터 좀 제대로 좀 짚어봐야 우리가 좀 대책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숨어 다니는 이유 여성 노숙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범죄 피해 표적이 된다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리에 있으면은 쉽게 성범죄 또 폭행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제 PC방, 찜질방, 요즘에는 이제 코인 그 빨래방 이런 데서 숨어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노숙 첫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성 노숙인 별이 씨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쓱 다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을 하는데 돈으로 주면 그게 되잖아요. 하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도 그것 때문에 잘랐어요. 남자처럼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여자로 안 보이려고요? 예. 이 별이 씨 같은 경우에는 노숙 첫날부터 서울역에서 성범죄를 당했고 그 이후에도 성매매 제한을 계속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성폭력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자처럼 보이려고 옆에서 보신 것처럼 삭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범죄 피해, 그러니까 피해 사례도 심각합니까? 네, 저희가 예. 이제 20명 정도를 만났고 이분들한테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예. 정확히 절반이 노숙 과정에서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35%는 그 이전부터 노숙하기 전부터 범죄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나머지도 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하기 싫다 이런 예. 것이어서 좀 더 많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취재를 했잖아요, 네. 기자.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들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까?
네, 그 이제 나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복지사분들께서 위험할 거다 그러셔서 뭐 예. 후추 스프레이, 호루라기 이런 호신용품을 좀 챙겨갔는데요. 실제로 밤 8시만 됐는데도 네. 서울역 지하가 이제 만취한 노숙인들로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제가 직접 촬영을 좀 했었는데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또 행인들도 막 때리고 그래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는데 예. 이런 상황이 뭐 전날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인데요. 예. 그래서 뭐 저런 경우도 있고 또 몇 살이냐, 술 먹으러 갈래? 이런 좀 제안도 하면서 추근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저와 함께 있었던 여성 노숙인 그 유경순 씨는 네네. 서울역에서 배식 받아야 되니까 앉아 있지만 무서워서 여기서는 여자들이 못 잔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래요?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여성 화장실에서도 같이 뭐 노숙자들하고 지냈다고 들었거든요, 기자. 예, 그때 뭐 어땠습니까, 그 상황? 네. 그 이제 뭐 춥고 뭐 배고프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였고 예. 좀 참 두려웠습니다. 숨다 못해서 화장실에서 지냈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이미 70대 여성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여자 화장실이라면 사실 문 잘 안 열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은? 근데 이게 노숙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문을 계속 열더라고요, 밤새. 그래서 이제 취한 사람들이 문 밖에서 보고 가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말을 걸기도 했는데 네. 특히 또 이제 새로운 사람, 제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문 열고 담배 달라, 뭐 과자 달라 이러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10만 원, 100만 원 줄 테니까 방에 가서 자자 이런 추근됨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제가 이 호신용품을 쓸 일은 없었던 게 이 같이 계셨던 노숙인 분들이 내 조카니까 건들지 마라, 나가라 이러면서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노숙인들, 특히나 남성 노숙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좀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쪽방이나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성들이 이런 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서 꺼립니다. 쪽방 같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어느 방에 어느 여자가 산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문도 허술하니까 오히려 범죄 표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이 없이 혼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피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성범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복지사들이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성 시설이 따로 없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시설에 가는 것조차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노숙인 상당수가 네. 이미 가정 등에서 이제 폭력을 네. 이제 피해를 입고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럼 이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거리에 그러니까 나와서도?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직접 이제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그러니까 55%가 가정 폭력이나 예. 가정 위기 때문에 쫓겨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숙 전부터 피해자의 삶을 살았던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이빨이라든가 뭐가 아예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예 3개만 남았어요. 남고 왜 그런 거예요? 때렸으니까. 맞아서 이가 빠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2018년도 때 나왔어요. 애를 안고 뛰쳐나왔으니까. 아들 따님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그 아들은 낳고 그 다음날 죽인다고 그래서 아들을 얼굴도 모르지 빗덩이 때문에 젖 물려가지고 하루밖에 젖 못 먹였으니까 이름도 몰라요. 그때 그러면? 나이가 17살인데 혼인신고를 했어 뭐랬어 그냥 살다가 애 낳은 건데 네, 이런 상황 때문에 노숙인이 되고 나서도 몸이 성치 않아서, 그러니까 폭행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 몸이 성치 않아서 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좀 머물면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네. 이렇게 좀 그 남성 노숙인들하고 달리 좀 맞춤식으로 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거는 지금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네. 이런 그 여성이 거주하면서 좀 자활할 수 있는 예. 그 지원을 할 시설이 필요한데
여성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이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딱 한 곳 있어서요. 곳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설과 인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일본 사례를 좀 보면은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숙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 먼저 사전 그 차단하는 예. 예, 좀 그런 그게 시스템부터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성 보호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 폭력이나 빈곤으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먼저 시설에서 예. 보호하는 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실태조사 문제인데요. 실태조사를 일본은 남녀를 구분해서 실시해서 이 수요에 맞게 지원과 시설을 마련하고 이거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면서 그 여성 노숙인들에게 당장 좀 우리가 좀 이것만큼은 좀 빨리 좀 해줘야 되겠다. 시급하다 이렇게 네, 네. 생각한 것들이 네. 좀 있습니까? 일단은 예.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고요. 두 번째는 그 일본 얘기를 또 드리는데 예. 일본에서도 여성이 이제 여성 노숙인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먼저 나선 게 시민들이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이웃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죽어야 하느냐라는 외침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노숙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복지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시선부터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리 기자와 여성 노숙인 실태 살펴봤습니다. 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